안녕하세요, 깡루튜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윤석열 실언 이야기 막 나오더라고요, 어제부터. 그래갖고 요거 한번 러빙유님이 서울중앙지검 대검 감찰부 공수처 3곳에서 수사한다네요. 크크. 인제 막 나간 듯. 그러게요. 미쳤다. 어떻게 보면 쟤들이 지금 다급한 거죠. 막 질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실언 시리즈 요 얘기 잠깐 하고 거기서 이어지는 이야기다. 결국에는 윤석열 죽이기지. 여야 언론 모든 권력기관이 합쳐서 윤석열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지금 실언 논란인데 실언 논란 또 한 개 짚으면서 쭉 한번 풀어볼게요.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조성은이 계속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중간쯤에서 한번 최근에 또 새로 나온 거 다루고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사부터 보시죠. 윤석열 실언 또 논란. 일단 손발노동 윤석열 겨냥 저급한 인식 얼마나 더 보일 작정이냐.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건 이런 사고로 별이 되겠다니 부끄럽다. 그리고 윤석열 또 서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 자, 국립안동대 간담회에서 육체 노동자 비하 발언. 유승민 또 끼었죠. 안 나설 수가 없지. 파괴적 자기 우월적 발상이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직 사퇴하라. 자, 이 원래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소리부터 높이고. 짠. 학생들의 고충을 줬던 윤석열 후보는 이제 기술의 국제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육체 노동은 뭐 딱 끊었죠. 끊었어. 자, 윤석열이 육체 노동만 비하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를 모욕했고 그리고 인종차별까지 자행한 인종차별까지 자행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다. 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들 일개 자리마다 말한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공고를 간다면 당신들이 기술력을 갈고 닦아라 그 얘기하는 것이 맞고, 대학교는 왜 가? 대학생들이 육체노동하려고 대학교 간 거 아니잖아. 물론 학과별로 다르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학교는 왜 가냐 이거야. 조금 더 고급 인력을 키워내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대학교 아닙니까? 원래는 대학교는 학문을 닦아야 되는 곳이지. 로빈유님께서 아직 홍준표 까기는 싫은데 과거 논란 다 끄집어내면 책 한 권 나올 듯. 그러게 말입니다. 요런 거 하나하나 말하는 꼬투리 하나하나 다 붙들고 안 늘어지는 게 없다. 막말로 저게 그냥 노동 소중해요. 우리 막내일 하는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막내일이든 뭐든 가리지 말고 하세요. 이런 게 어떻게 차세대 리더냔 말이야. 그냥 아름다운 허울 좋은 하얀 거짓말이지. 청년들을 위한 동화다. 고부와 가치 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고부와 가치 사업에 뛰어들어라. 당신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가야 된다. 현재 우리 대학생들 지성의 보고라는 우리 대학교 고등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개발해야 된다. 고부가 가치 사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나쁘냐 이거야. 더 이상 십선비 공정한 맹장할 아름다운 소리 하는 문재양이 뽑고 우리 아름다워졌습니까?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있다. 그냥 있는 얘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재하잖아요. 엄연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고부가가치 사업과 값싼 노동력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업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한 사업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베트남으로, 그리고 얘들도 한참 지났어. 아프리카로 넘어간. 지금 이 현실을 그대로 얘기한 건데 이게 그렇게 막말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듣기에 따라서 아프리카나 하는 거 어감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틀린 얘기냔 말이야. 우리 부모들이 애새끼들한테 그렇게 공부시킨 이유가 뭐야? 조금 더 편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편하고 쉬우면서 돈 많이 버는 일을 하라고 좆빠지게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신분 상승이라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를 덮은 좌파 새끼들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 오색구름 위에 살고 있는 용이 되려고 하지 마라. 출혈 경쟁할 필요 없다.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라. 요거를 물고 빨면서 환장하는 병신들이 졸라게 많던데 미친놈들 아닙니까? 자아결정권, 어떤 계급 상승의 사다리, 이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다. 요거를 뻔히 있는 이야기를 왜 덮어놓고 말을 아무도 안 하냔 말이야. 문재양 정권이 취업시장을 열어주겠다. 소득주도 경제구조, 이 땅 허황된 아름다운 하얀 거짓말,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 우리가 다 속아서 문재양 많은 사람들이 찍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과 괴리가 있죠. 그러니까 경제정책이 삐꾼하고 부동산 정책이 삐꾼하고 외교 정책이 삐꾼하고 대북 정책이 삐꾼하고 대한민국 제대로 돌아가는 게 뭐가 있나 이거. 그래서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잖아. 벼락끄지로. 없는 사람들이 문장이 하얀 거짓말 동화 같은 이야기에 속아서 찍고서 아직도 믿고 있는 병신들은 정말 개돼지다. 나가 뒤져라. 마치 울타리 속에 가둬 놓은 개 돼지들처럼 울타리를 깨고 나가면 위험해요. 이 울타리에서 주인 꿀꿀이죽 주는 주인이 너무 감사한가. 내 이웃이 잡혀들어와서 내일 당장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고 죽어나가도 상관없는 거야. 나는 오늘 꿀꿀이죽 먹으면서 만족하는 거지. 여기 로빈유님이 요 말씀하시네요. 제인이가 인건비 너무 올려놔서 노동단가 생산비 안 맞음 고부가 같이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를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노동을 신성한 거야. 노동은 무조건 아름다운 거야. 노동 일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해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없습니다. 노력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리스크를 짊어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당연한 사회 아닙니까? 거짓말이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생존을 보장받고 최소한의 인간의 권익을 누릴 수 있는 정도면 되지. 그거를 빨리 재활 혼자 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복지고. 그런데 이 개새끼들은 그게 아니야. 전부 다 벼락끄지로 만들려고 그래. 아우 아버님 안녕하세요. 까꿍 하셨는데 제가 리액션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까르르르르. 아 좀 징그럽죠. 자, 지금 요런 막말, 논란, 실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다 이러한 맥락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첫 슈퍼챗을 받아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슈퍼챗에 부끄럽지 않게 제가 정말 돈 주고 봐도 아깝지 않은 방송 되게끔 졸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사능도 역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까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았다. 요거 가지고 여권들, 온 언론들이 광광 지서 쌓고, 그리고 같은 야권에서도 윤석열 무슨 막말을 하고 있냐? 지지율 다 까먹고 있다. 여야 모든 언론들이 윤석열 까기에 매진되었었는데 그건 역시 본질이 무엇이었냐? 기존에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던 상태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았다. 지진과 해일 때문에 방사능이 폭발 사고가 있었고 그러고서 방사능이 누출된 것이지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았다. 원자력 발전은 대한민국의 산업이고 그리고 가장 경제적인 전기 생산 수단이다. 이 말이 뭐가 틀렸냐 이거야. 안 그래요? 그리고 120시간은 윤석열 후보가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원래 취지는 그거였잖아요. 예외 조항을 줘서 근로자 조건의 합의, 압박을 배제하고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왜냐면 무작정 시간을 줄여버리면 더 벌고 더 일하고 싶은 혹은 특수조건, 스타트업들, 기업들 이런 데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암묵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요걸 양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덮어놓고 아름다운 얘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적용시켜야 된다. 현실에 맞게끔. 그 얘기를 했는데 앞뒤에 싹 자르고 120시간만 광광광 떠들면서 일주일을 120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야 되냐. 요딴 식으로 막 몰아가면서 계속 윤석열이 최강자인 듯 냅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윤석열이 최강자니까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맞죠. 하지만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강자고 지금 왁구가 아름답게 돌아간다고 하여서 우리가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부분적으로 자행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역대 정권에서 조금씩 부정선거 행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 놓을 수는 없는 거다. 요런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해야 다음 정권을 교체하고 난 뒤에 개혁을 단행할 거 아닙니까? 개혁이란 이름이 더럽혀졌어. 변혁을 단행할 거 아닙니까? 이 더러운 세력들을 몰아내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 유튜버인데 요런 거 짚지 아니하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해서 다루지 않는다면 저의 역할을 망각하는 것이다. 단지 돈 벌고 유튜브를 어떤 나의 생존, 성공의 수단으로 삼을 거면 정치 유튜브 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모두를 좋아하는 뭐 어떤 섹시한 여자, 연예인들 다루고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아름다워하는 그런 유튜브를 해야지 정치 유튜버는 미친 거다.
물론 잘된 케이스들도 많죠. 그런데 다른 유튜버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잘 나가는 유튜버 버는 수익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큰아버님 감사합니다. 저 웃음소리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요. 싫어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싫어해요. 친구들도 제 웃음소리 악마의 웃음소리 같다. 제가 웃으면 그렇게도 기분이 나쁘대요. 특히 막 약 올리면서 막 이런 거 있죠. 비꼬고 막 이런 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마음님이 맞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면역 형성. 마음님 좌파 공작이 윤석열 선대위원장 아닐까요? 그러게요. 하도 네거티브가 강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니까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요 큰 네거티브만 넘고 나면 더 이상 윤석열에겐 네거티브가 먹히지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애초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승리해 나가길 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하는 짓이 너무도 폭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식품 역시 과도한 규제 때문에 값싸고 좋은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가격싼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거 아니냐? 식품에도 마찬가지다. 앞에 이제 다양한 산업 다각화를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식품 분야를 다루면서 예를 들은 게 하필이면 부정식품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싼 제품이라고 말 뒤에 이어가면서 구설수를 자초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 맥락을 보았을 때 산업의 다각화를 이뤄야 된다. 다각화를 이루려면 불필요한 규제들은 일부 걷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펼치다가 나온 것이 부정식품 이야기인데 이거 가지고 못 사는 애들은 값싼 불량식품이나 처먹어라.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공작질 언론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 최하림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거북한 웃음소리를 지닌 사람은 바로 문재인. 안녕하십니까. 짜장면이나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호호호호. 아 진짜 문장이 웃는 거 보면 막 뭐라 해야 되지? 목각인형처럼 웃는 거 있죠. 하하하하 막 이런 거. 아 징그러. 무서워. 어디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다. 저는 치매 환자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아버님 쉽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들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겠습니다. 로빈유님 나라 구한다는 마음으로 깔롱해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님 우리가 선대위원장 임명합니다. 옥중 당선도 있다. 그러게요. 리찬이 그러이 본질을 봐야지 다 하나하나로 꼬투리 잡고 뭐가 될락하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대구는 한국의 모스크바다 이 발언을 했는데 그게 왜 욕먹을 짓이냐. 대구는 한국의 모스크바 어떤 혁명의 중심지다. 대구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나쁜 소린가? 이 앞에 맥락을 다시 집어넣으면은 맥락 무엇이냐? 대구는 기득권에 독점하고 기득권이 모든 권력과 어떤 포갑을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도시다. 혁명의 중심지가 대구다. 이게 왜 욕먹을 일이나? 안 그렇습니까? 가장 뜨거운 곳이 대구다. 대구 가서 그 얘기를 한 것이 박수 받을 일이지 왜 욕먹을 짓이냐 이거예요. 저는 기가 막힌다. 이렇게 언론에서 공작질이 계속 이어지고 입당하기 전에는 입당 안 한다고 쌍욕 쳐먹고 그리고 입당하고 나서는 급박하게 입당을 앞두고 며칠 전에 깜짝 입당의 컨벤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뒤로 흘려버리고 그것 때문에 급입당했다고 욕 쳐먹고 그리고 당행사에 참가 못할 일정을 짜놓고 참가 안 했다고 욕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헌법을 어긴 탄핵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당대표를 탄핵하겠다고 오버 액션을 하면서 내부에서 공격하고 내부에서 써먹었던 과거에 써먹었던 이야기를 민주당으로 던져서 구두폭탄주 이야기나 터뜨리고 그리고 단둘이 이야기하면서 좋게 풀려고 말했던 그 녹취록 파일을 기자들에게 뿌려버리고 뒤로 음해공작질 하다가 그것이 들통나니까 참잠했다가 또다시 터진 것이 고발사주다. 쭉 이어지는 이야기다. 윤석열은 여고 야고 현 권력이고 언론이고 공공의 적이다. 이 모든 왁구가 윤석열 죽이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팔이 안쪽으로 굽는 발언을 하자면 윤석열이 정말 무섭구나. 그리고 이 무서운 이유는 제가 유추하건대 윤석열이 검찰에 재직하던 시절 나가리가 많이 됐었죠. 귀향을 많이 갔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귀향을 갔었고 예전 론스타 요때도 언론과 전체 권력 기관에서 검찰이 이거 너무 오버해서 수사한다고 그렇게 압박을 가했었고 그럼에도 끝없이 진행을 하고 귀향 가고 또 갔다 와서 또 하고 또 귀향 가고 요거를 계속 겪어왔던 것이 윤석열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은 타협하지 않는 인간이다. 사회적 망따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아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모든 정치인이 윤석열을 싫어한다. 저그들끼리 붙어 먹어야 되는데, 저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저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타협하지 않으니까. 원리 원칙대로 가버린 거야, 이 새끼는. 왜 회사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회사가 득을 봤어. 어디랑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실수로 돈을 조금 더 지급을 했다든지, 편의점에서 손님이 일부 거스름돈을 안 받고 가버렸어. 그래갖고 알바들 둘이서, 요게 좀 더 간단하겠네. 알바들 둘이서, 야, 저 손님이 5천원짜리인데 헷갈려서 5만원짜리 주고 왔네. 야, 이거 우리 둘이 25,000원씩 나누자 하니까 윤석열이, 야, 이거 우리 돈 아닌데 받으면 안 돼. 갖고 있다 돌려주자. 저 새끼 나쁜 놈이야, 알바들 사이에서. 안 그렇습니까? 저는 윤석열이 그래서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후보 뽑아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야합, 타협 이런 것이 관례가 되고 지켜져 오고, 이 바운다리 안에서 지금껏 나와서 금배지 달고서 갑질하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현 주소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 현상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본질은 다른 게 없다. 이렇게 광광 짓고 모든 언론과 여야 할 것 없이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 티끌 하나 나오는 게 없잖아. 장모, 와이프, 그것들이 모두 사실이라 치더라도 결혼 전에, 그리고 윤석열 본인이 한 것이 아니야. 뭐가 문제야 도대체. 다른 후보들 모두 샅샅이 까면 가족들 뭐 없을까? 이재명이 봐봐. 형수에게 보호확짓을 하고 와이프 마녀처럼 웃는 짤도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죠.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 새끼 완전 깡패 아니야. 아수라잖아. 이런 놈도 여권 1후보가 됐는데 윤석열이 도대체 뭐가 문제야? 윤석열이 이재명처럼 그랬으면 벌써 깜빵 갔어야 마는 거 아니에요? 낙마했다 벌써. 그런데 아직까지 정면 돌파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만큼 구린 구석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님, 윤 후보 멋있다고 꼬투리 잡아 물어뜯을 놈들, 이젠 넘어선 거 아닌가?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은 늦습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저런 언론에서 계속 저딴 식으로 떠들면은 일부 좀 깨어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의심이 좀 있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의 경우는, 야, 이거 이상한데? 뭐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윤석열한테만 너무 심한데라고 눈치를 채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있다. 겉핥기식으로 제목만, 워딩만 봐버리는 거죠. 제목만 계속 보면, 야, 윤석열 저거 문제 있네. 역시 문제 있네. 특히 좌쪽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야, 역시 윤석열이 나쁜 놈이네. 이런 놈들이 야당 1후보라니 끌끌끌끌. 요런 국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빨고 있는 2030들 있죠. 지금 이준석 빨고 있는 2030들이 윤석열이 이준석을 공격한다 이거야. 왜냐면 정치적인, 마치 박영선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 같아갖고 더러운데 기분이 똑같이 해볼 거야. 아예 역사적 경험치가 부족하다. 참 들었다, 내 입으로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어떤 지식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개념이 생기는 거고, 기본적인 개념이 생겨야 판단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없는 애들은 모른다. 그냥 언론에서 떠들면 그런가 보다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라도 조금씩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유튜버를 한 이유기도 하고, 언젠가 잘 돼서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돼서 조금 더 많이 알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튼 지금 가장 뜨거운 이야기, 윤석열에게 지금 가해지는 공작질, 왁구 중에 가장 큰 것은 박지원 게이트다. 고발사주, 알고 봤더니 제보사주였고, 이것은 국정원 대선 개입, 박지원 게이트였다. 마음님, 적백 카르텔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발악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르게요, 로빈유님. 그리고 마음님, 박지원 까불다가 말년에 윤펀치에 뿅 됐다. 좆됐다. 개눈은 미꾸라지라서 잘 빠져나가던데 이번에 단디 혼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개눈가리가 이번에 너무 질렀어. 지금 레이스 가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안 받을 줄 알고 뻥카를 탁 찍였는데 호랑이 꼬리 한번 밟아봐봐. 물린다. 난 다 알고 있어. 내가 아는 거 말하면 너 큰일 난다. 나랑 술 많이 마셨어. 이딴 개소리를 던지는 거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쫄았다, 허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쫄아서 허세 광광광 날리는 거야.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다. 국정원장 직책을 갖고 있는 놈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력을 이용해서 사찰했다는 말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거고, 요것으로 너를 공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흘린 거 아닙니까? 거침이 없다. 이 정권이 미쳐 돌아오고 버가리 깨진 국민들이 꽤 존재하다 보니까 이것이 먹히더라. 저쪽 관심 없는 사람들이나 대깨문들은 뭐라고 그러냐, 야, 윤석열 이제 큰일 났다 이거야.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다. 이런 미친 이야기를 어떻게 응원할 수 있냐 이거야. 말이 안 된다. 마음님, 이준석 바 소수. 이놈 끝나요. 끝내주면 되죠 뭐. 그러게요. 맞습니다. 하지만 커지고 있다. 이준석 바가. 그리고 참 홍준표 지지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 올랐다고 있는 2030 애들이 많아요. 이준석 지지하는 애들이 하나같이 무양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 애들 20대 30대 잘 모르니까 단톡방 이런 데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이준석 지지하고 반팬이 외치던 애들이 전부 다 무양호를 외치는 이상한 기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좌파 쪽 아스팔트 운동 이런 데 좀 많이 썼었잖아요. 그때도 항상 어떤 이슈가 터지면 위에서 좀 말을 많이 한다든지 어떤 그 모임을 주도하는 애들이 하나씩 툭툭 흘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체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얘가 요 단체에서 어떤 능력치가 있으니까, 얘가 요 단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애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금방 바뀌는 거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요런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는, 어제까지도 요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은 똑같은 워딩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말 바닥까지 같이 함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목적지가 다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라는 확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확신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방송에서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았으나 지금 요까지 가면은 말 안 하면 병신이지. 아이고 시오티우님, 무양호 한 놈들에게 어대홍 해보라고 쏘아붙여야 돼요. 실제로 어대홍 하고 있던데요. 어차피 어대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 깔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아까 얘기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 배를 탔다. 목적지가 다를지언정 제가 생각한 것처럼 홍준표는 대권을 노리고 있고 유승민은 당권을 장악하여 영원토록 야당의 맹주가 되고 싶어하는 무리가 유승민계고, 둘이 이익이 맞으니까 함께 움직이고 있다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한 배를 탔다, 함께 움직이고 있다, 함께 공작질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